장성철이 최근 이재명 후보 측의 보수 인사 K씨를 만나라라고 제안한 부분 거의 대부분은 김상욱일 것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개인 강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극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날 서정욱이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김무성이 넘어갈 것 같다며 유승민 계열도 이미 넘어갔고 배신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발언 때문에 이찍들 커뮤에서는 아주 난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최근 검찰이 김건희를 치기 시작하니 검찰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수 인사 영입 첫 번째 기준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자격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짐 애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 인간들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최근 본 논평 중 가장 최고였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상대 대선 후보가 아무리 정적으로 맞붙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중범죄자라고 불러.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심지어 재판받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의혹 제기가 되는 단계에서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얘는 중범죄자야. 내가 딱 보니까 알아. 이 새끼 범죄자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뭐 검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 딱 보면 중범죄자야. 중범죄자는 내가 뭐 무슨 선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상대 당의 대선 후보가 다른 당의 심지어 여당 대선 후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새 보시면 그 점잖다는 뭐 백봉 신사상 같은 거 몇 번 받았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범죄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죠. 아니 아무리 혐의를 받고 있고 아무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대를 하면서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범죄자라고 어떻게 상대 정치인한테 쉽게 얘기를 합니까? 뭐 이를테면 그냥 지나가는 박주민 의원이나 뭐 무슨 뭐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한테 유승민 전 의원이 가가지고 이 범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범죄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해요?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다들 그렇게 대하니까. 이재명은 그냥 굴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돼.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워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당의 지지자들 내지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부를 때 막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막산이. 뭐 누구는 길동이 뭐 이런 거 하듯이 막산이라고 불러. 막 살았다 이거야. 근데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거슬러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커가지고 못 배워서 저렇다. 이런 얘기 같은 게 실제로 깔려 있어요. 그런 얘기를 섞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모 정치인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자기들끼리 공유해요. 이재명은 태어나기를 말하자면 그렇게 자라가지고 인간이 원래 저래. 그러니까 막상 결과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범죄자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 뭐 누구한테 뭐 범죄도 저지르고 이런 거를 막 한다 저 사람은. 왜냐? 태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한국적 기득권 엘리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계급이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천대해도 돼. 왜냐면 원래 천하니까. 천출이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한테 들씌워진 소위 뭐 그냥 유튜브에 쉽게 얘기하는 뭐 악마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무슨 몇 명을 뭐 주변에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 옛날 뭐 조선일보부터 했었던 그런 얘기를 계속 갖다 붙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인식의 문제는 그냥 이재명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득권 엘리트 세력들은 그렇게 사람을 봐. 뼛속 깊이 그냥 골품제처럼 사람은 그렇게 나누는 거죠. 소위 상고 출신 변호사 노무현은 천대해도 되는 거였고 옛날에도. 네.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 같은 기득권 엘리트 출신이 아닌 김대중 같은 사람도 그렇게 수십 년을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어도 천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보다 더 정치적 자산이 약하다고 지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어. 막 그냥 굴리는 거야. 막대 그냥. 이런 게 지금 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당연 많은 스피커분들 그리고 법조계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공소기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바둑으로 비유하면 맛이 굉장히 나쁜 게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판세면 이재명 후보가 경호 문제만 신경 쓰면 판이 바뀔 수 없는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후보가 결정된다면 을호 경호에 해당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호를 받을 텐데 남은 것은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조이대가 지키려는 633 원칙의 취지는 윤석열처럼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나중에 당선 무효를 받더라도 해당 공직을 그만큼 오래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달리 낙선한 경우입니다. 아니 이걸 낙선자에게 유독 철저히 적용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부분 제대로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